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꾸 박범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나? 아무리 그렇지만 이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네요.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예.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그래, 설마 박범계가 27일 얘기했겠어. 그 27일이면 큰일 날 날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자,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27일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조희대의 폭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희대가 정말 지 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놈도 이렇게 미친놈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재판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재판은 신속해야 되지만 정확해야 됩니다.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희대는 뭐든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습성이 있고, 자, 하루 만에 끝낸 다음에 그냥 그거를 밀고 나가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지 생각대로, 지가 목표한 대로 그냥 몰고 간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조희대의 폭주는 계속됐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또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대법원에 있던 재판 서류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고등법원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배당이 이루어지자마자 첫날 기일이 잡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차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조희대 말 맞다. 석 달 안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한 달 만에 끝내더니 파기환송심도 후다닥 끝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딴 식으로 재판을, 이게 재판이야, 이게? 개판이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적이 없어요.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 한 사람만을 위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기현은 윤석열을 위해서 참 희한한,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달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기현의 경우도 빨리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기현처럼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은 바로 탄핵당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눈앞에서 보아야지 다른 판사들이 뻘짓거리를 못한다라고요. 자, 그때 지기현이를 살려두는 바람에 지금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바로 그 지기현을 살려두는 바람에 조희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희대가 지기현 날아가는 거 봤으면 이렇게 함부로 행동 못했을 거예요. 탄핵하네? 큰일 나겠네. 왜 지기현 판사를 안 가만 놔두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도 탄핵에 주저하는 놈이 있다면 그 새끼는 이제 갈아 마셔버려야 돼. 어디서 감히 지금 그런 새끼들이 사실상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이재명 등에 칼 꽂는 새끼입니다. 숨어서 이재명 턱 밑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 놈들이에요. 조희대, 폭주하는 조희대만 나쁜 게 아니라 폭주하는 조희대를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 놈, 그 놈이 진짜 나쁜 겁니다. 폭주하는 놈을 왜 지켜봐? 냅다 달리고 있는 놈은 발을 걸어 잡아 당기든 뒤통수를 후려서 치든 멈추게 해야죠. 언제까지 지켜보자고, 폭주하는 놈을. 안 그렇습니까? 조희대 이 새끼 미쳤어요 지금. 오늘 참 대법원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판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정치 편향이고 법원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오늘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조희대를 비판했고요. 청주지법에서도 똑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판사들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판사는 오늘 갑자기 SNS에다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본인도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어디 판사가 정치에 개입을 해? 정치에 개입하는 판사는, 선거에 뛰어든 판사는 죽여버려야 돼. 그게 어떤 판사야? 우리가 만만해 보여?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여? 빙다리 핫바지한테 와도 터져볼래? 진짜. 오늘도 말입니다. 아침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 배당.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판결이 났는데 오늘 오전에 배당이 돼버렸대. 참.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미 서류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첫 공판이 5월 15일에 딱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뭐가 나옵니까? 피고인 소환장까지 발부했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를 뺐어요. 자료가 오늘 오전에 갔어. 오전에 서울 고법으로 재판 서류가 내려갑니다. 오전에 서류가 내려가고 오후에 배당이 되고 그 뒤 곧바로 첫 번째 공판 날짜가 잡히고 심지어 소환장까지 그날로 수수숙 다 발부가 됩니다. 이게 각각 1시간 단위로 벌어집니다. 제가 이 속보 나온 시간을 자세히 봤거든요. 자, 형사 7부 배당됐다는 게 오후 4시 49분이에요. 첫 공판이 잡혔다는 속보는 오후 5시 48분에 나옵니다. 딱 1시간 만이네. 그리고는 소환장 발부가 됐다는 것은 6시 55분이야. 딱딱 1시간 차예요. 이거 짰나? 1시간. 서류 내려간 건 오전. 그러더니 1시간. 그러니까 오전에 대법원에서 서류가 오니까 서울고법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했던 모양이야.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후다다다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시 49분, 5시 48분, 6시 55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새끼들 판사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후다닥 일처리를 한 거죠. 짰다는 거지 처음부터. 오전에 서류 내려보낼 때부터 짠 거고 날짜 정하고 재판부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다 진행이 됩니까? 저 이게 하루 만에 진행되는 사례를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루 만에 대법원 판결 난 지 진짜 하루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서류가 하급심으로 내려오고 하급심은 받자마자 배당하고 배당하자마자 첫 기일 잡고 첫 기일 잡자마자 소환장 대보내고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이게 하루 만에 다 일어났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시간을 너무 많이 끈다는 겁니다. 질질질질.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할 때요. 회사 돈 횡령한 사장 그리고 국장 그리고 이사장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언제 처리가 된 줄 알아요? 2년 1심 나는데 2년 걸렸어.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후다닥 진행이 되죠? 개새끼들이죠, 이거. 개새끼들입니다, 이거. 그냥 이재명을 죽이기 싶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자, 오죽했으면 헤럴드 경제, 이 적폐 쪽 신문들조차도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파기환송 20시간 만에 2025 노 1238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재빠르게 보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선고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사건 서류가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왔어. 오후 12시쯤, 오전 12시 조금 되기 전에 11시 50분쯤에 사건 번호가 결정이 돼. 사건 번호가 결정이 되면서 곧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져.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지자마자 첫 번째 기일을 잡아. 기일을 잡자마자 소환장을 보내. 하루 사이에 6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와, 법원이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한 거 처음 봤어. 세워라, 내워라. 그러던 법원이 이게 뭔 일인데? 뭐 하자는 건데? 이 새끼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을 병신 새끼로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들 멋대로 해도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거다. 아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거다. 아니, 또 민주당의 어떤 새끼들은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면서 시간 끌 것이다. 야, 우리를 그때 끝내버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이 어떤 새끼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진짜 주디를 확 그냥 쌍놈의 새끼 진짜. 자, 이게 조이대의 폭주죠. 이번만 그랬나? 아니요. 지난번 바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이죠.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 상고심 사건 배당하고 할 때부터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게 4월 22일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 주심 박영재 재판관 이렇게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아침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슨 기사가 난다? 갑자기 전원합의체 회부됐다라는 기사가 나요. 이게 점심 무렵이야.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재판부가 배당이 됐다. 소부에 내려갔다. 대법원 2부다. 라고 기사가 났는데 한 2-3시간 뒤에 갑자기 어이구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다. 그러다 갑자기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다. 첫 기일을 진행을 해버렸다. 이게 다 언제? 예, 지난 4월 22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빨리 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는데 22일 11시 무렵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그리고 같은 날 2시 무렵에 첫 번째 합의기일이 열렸어. 하루 만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폭주라고 하죠. 폭주.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제가 관련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예, 잠시 죄송합니다. 예, 이 자료가 아니고, 예, 요거구나. 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역설하신 내용인데, 대법원에 예규가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1항에 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요.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
기일을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정도의 텀을 두라는 거 아니야. 우리 날짜 한번 정해볼까요? 그러면은 열흘간의 기간을 두고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새끼들은 그날 바로 합의기일 열었어. 22일이에요. 그리고 22일이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이거든요. 원래는 목요일 날 열어요. 목요일 날 여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4일 날, 목요일, 진짜 목요일 24일 날 한 번 더 열지. 열흘의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신속한 심리를 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신속한 심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다?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재명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단서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열흘 이상의 시간을 둬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주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아유 진짜 이 사건 심리 24일에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5월 1일 날 선고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 이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씨 열받아. 열받으니까 머리가 다 아플라 그래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고심 배당이 이루어진 게 22일 오전. 그리고 갑자기 전원 합의체 회부한 것도 22일 점심 무렵. 그리고 첫 번째 기일 잡아서 합의 기일 연 거는 22일 날 오후. 각각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쳐버리더니 이틀 뒤에는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열고 그리고는 곧바로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한편으로 보고는 우리가 이걸 조희대의 폭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는 폭주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절차고 나발이고 합법이고 불법이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얘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법 안 지키는 놈입니다. 내란 쿠데타 세력이에요. 쿠데타를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되게 많아요. 어느 판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29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법원이 언론 플레이 하나?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판사들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짓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수진 변호사는 앞으로 한 41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은 조수진 변호사 얘기처럼 됐어요. 첫 번째 기일 잡힌 게 5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건이 끝나고 오늘부터 계산해 봤을 때 딱 14일, 2주 뒤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딱 2주 정도 걸렸네요. 2주 뒤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고등법원은요 15일 날 곧바로 그냥 선고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선고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결심하고 적어도 며칠 있다가 선고를 하는데 아마 그냥 후다닥 해버릴 겁니다. 22일 날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법을 지킬 거다, 관리를 지킬 것이다, 아니 적어도 시민들의 반발을 무서워할 것이다. 아니요, 걔들 그런 거 없어요. 얘들 내란 세력이에요. 윤석열이가 국회에 군대 보내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이가 국회에 군대 보낼 때 그거 법적으로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잖아. 불법이었잖아. 그렇지만 보냈죠. 그래서 우린 그거를 내란, 반란,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란은요, 쿠데타는요,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조희대는 지금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모든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출석 안 하면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통지할 겁니다. 다시 기일을 잡아서 통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다시 잡히는 기일, 우리가 저기 그 통지서를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15일 날 출석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새로운 기일을 잡아서 출석을 하라고 하겠지만 그 날짜에도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출석하지 말고 시간은 최대한 끌어야 합니다. 저들이 법이고 나발이고 안 지키고 있는데, 아니 대법원장 새끼가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쁘게 법을 지켜야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자면요,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서 상고기간은 7일,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따라서 상고 이유서를 내는데 20일, 27일이 소요가 됩니다. 정상적이면. 이걸 어기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단 판결서가 나오면은 효력이 있는 걸로 봐요. 이거는 재심을 통해서 뒤집어야 돼. 근데 재심할 때까지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안 지켜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때 가가지고 탄핵하자? 어림도 없어요. 이때는 이미 끝난 거야. 물론 이때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이때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 선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설마 그러겠느냐고요? 설마가 사람 잡아왔죠. 저는 이제는 멈칫거릴 것도 역풍 걱정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민을 믿고 우리 시민들을 믿고 풀스윙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댓글에서 자꾸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데,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20일 안 지킬 수 있다고. 20일 안 지키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재심을 받아줄 때까지 판결은 유효해요. 대법원이 법률을 어겼더라도 그 판결이 유효하다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출마할 길이 막혀요. 진짜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재심을 누가 받아줘? 대법원이 또 받아줘야 돼. 지들이 그렇게 셀프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일 이거 안 지키면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도 저지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 아니, 불법을 안 지를 것이다, 안 저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대법원 새끼들이 법을 어기고 판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미리 상정해 두고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풍 타령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가 역적이야. 진짜 그 새끼가 역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또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적폐의 본사는, 적폐의 본거지는 대법원이었어요. 적폐의 본거지는 대법원이고,
그 적폐, 아니 이번 내란 세력의 본거지는 대법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그 내란 세력의 본거지, 이 법조계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일 서초동 꼭 집결해 주십시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무지게님,